재밌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신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36번째 임시정부 이야기 계속 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출연진은 바뀌지 않고 역사함께 심쿵쌤 단박의 한국사를 통해서 솔찬히 돈을 만지고 있는 저도 아직 입금이 안 됐어요. 입금이 안 됐어요? 같이 들어오는 건데. 지난주에 왔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 그렇게 했구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뭐 이승만이요? 돈 안 들어왔다고? 바로 슈킹을 하려고 그러네. 내가 이동이요 돈 못 주겠어. 자, 그리고 역사학계 껌 나오면 이제 곧 역사 강사로 데뷔해도 되겠어. 그렇죠. 그런 재능이 있다는 사실이. 네. 아니, 최강 변호사. 네. 예. 역사 철학 이런 걸 한번 막 플라톤 이렇게 하면서 철학 강의 하는 데 있잖아. 네네. 그런 데서 역사 철학 강의 하면 잘할 것 같아. 네, 법하고 역사 같이 하시면 것 같고. 그때 당시 법 얘기를 하고. 네. 아니요, 지난번에 네. 그 전국구 할 때 독일 가 예. 있어갖고 네. 이시아가 땜빵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엄청 까였어 우리 댓글로. 이시아 재미없으니까 나오지 마라. 여기서 또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최순실 스토리 재밌게 했다고 다들 잘 들었다고 그러던데. 최순실 스토리요? 네. 그건 내가 정리했다. 그 정리하느라고 이틀 밤을 샜어요. 아 근데 이자 변호사가 무척 열정도 있고 재밌잖아 버벅거리는 게.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 가을에 홍콩을 갔다 왔거든요 같이. 네. 그래도 이번에 처음 왔고 그러대 이게 방송 오프하는 시간에 네. 야 최강욱은 머리가 좋아 그래요. 변호사들이 변호사 머리 좋다는 건 그 진짜 좋은 거거든. 그러네. 그래서 왜 머리가 좋아 그랬대요. 지난번 홍콩 갔을 때 있잖아요. 지나가는 간판을 다 외워버려. 자기 깜짝 놀랐대. 다 캡처를 뜨는 거예요? 네, 캡슐 딱딱딱 뜨는 거야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아니 거의 뭐 이렇게 요즘 제 이미지가 뭐냐면 최강욱이라는 큰 보호자 아래서 예. 마음껏 이제 재능을 까불고 놀다가. 까불고 노는. 그럼 내가 탁탁 하나씩 기억해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특징이 저녁 먹고 7시 반서부터 자요. 누가요? 변호사. 최 변호사가 계속 자요. 아침 7시 반 돼갖고 우리는 몇 시에 자냐면 7시. 밤새시잖아요. 저녁 먹고 한 2시, 3시까지 놀거든 새벽에. 그리고 아침에 또 7시에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는데 7시에 밥 먹으러 가자고 이재하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면 혼자 내려와요. 그 최 변호사 뭐 하냐니까 자요. 그러니까 12시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자요. 아 평소에도 이렇게 오래 주무세요? 아니, 이제 한 번씩 이게 쌓이잖아요. 네. 피로가? 그러면은 그때도 이렇게 간만에 이제 막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피곤해서? 먹기를 또 엄청 먹었어. 그러니까 안 먹어도 돼. 야, 우리는 저렇게 몰아서 자는 게 한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동면에 들어가지. 아니 심지어 제가 이간질 댓글도 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네. 막 와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최변장 너 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야 이제는 팬이 생기면서 이제는 자연스러운 안티. 안티가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해 주는구나 이제. 아 그래요? 아닌데. 지난 시간에는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풍부하게 네. 했는데 단박의 한국사와 우리가 여기서 방송에서 하는 것은 맛이 틀려요 일단. 네. 디테일이 틀려. 그 단박의 한국사 책을 보면서 이 방송을 듣게 되면 몇 배 재미예요. 10배.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 책을 읽고 방송을 듣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네. 이게 상방 작용이라 해야 되나? 나는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네. 편집하느라고 몇 번 다시 듣잖아. 그럴 때 엄청 재밌어요. 그러니까 책이 또 우리가 늦게 나왔으니까 예전 예. 방송 1강부터 한번 쭉 들어보시면 그 이 원고에 의해서 한 건데 이 책에 의해서 한 건데 또 새로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진짜. 완전 방송 새롭고 또 책은 새롭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적정하게 예. 이 뭐 이렇게 빼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들도 예. 적정하게 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방송을 옮긴 게 아니라 원고를 다 써서 책을 내면서 방송을 뭐 이렇게 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책이에요. 그 단박의 한국사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게 단박의 한국사 책이 방송을 들으면 되지 뭐하러 책 사느냐 하는 사람들은 예. 우리의 구라 내곡을 우습게 보는 거지. 아, 또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폄하하는 거지. 예? 뉴라이트하고 좀 비슷한 거야, 그거는. 왜 역사를 폄하하냐고. 우리의 구라를 왜 폄하해. 아이고. 자, 가능성의 공간 상하이. 네. 이게 저거하고는 관계없죠. 그 서른도.
상하이 트위스트 치면서 그거 관계 상하이 없어요? 트위스트. 뭐라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어.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상하이 조기에서 트위스트 추고 놀았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저기에서 거기서 그 프랑스 문화의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진짜 최 변호사님은 이제 거의 이제 뭐 그러니까 완전히 다 적응이 되신 것 같아요. 구신이 된 것 같아. 네, 이게 둘이 너무 진짜 무슨 호각지세야. 근데 저는 도저히 아니 이게요. 그 상하이가 네. 한 5년 전에 갔더니 야, 그 옛날에 그 오래된 호텔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 그런 데만 찾아가거든. 아, 예. 5성인데 옛날 30년대 거기가 무슨 정부 시설이었었어요. 네네. 또 그런 게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이 고색 창연하잖아. 그리고 지금 현대식 건물과는 틀린데 안에 내용은 현대식으로 되어 있고 돌로 진 건물이야. 튼튼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 1층에 네. 저녁에 밴드를 하는 어르신들이 야, 다 70이 넘었어요. 아, 그거 뭐 아코디온 갖고 와서 하고 막 그래요? 아코디언 갖고 하고 기타하고 드럼 조금씩 치고 그러는데 나는 야. 진짜 내가 이게 가슴이 짠한 게 문역대를 살아온 분들이야. 문화혁명 시절을. 네. 그걸 겪어내고 그때 문선대에 있었다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고급 호텔이거든. 거기서 그걸 하는데 저분들이 이 중국의 역사 속에서 온갖 혼돈의 시대를 겪고 지금 안정된 중국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역사가 쫙 보이는 거야. 그러겠다 진짜. 야. 기분 묘하게 써.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 쿠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중국판이 그러네, 또 감동적인 그러네. 게 그러니까 감동적이니까 그러고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야, 당신은 정치를 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서정적이냐고. 근데 서정석하고 친하다. 서정적. 잘 가다 갖고 아니 근데 그거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써요. 말씀만 들어도 예. 묘사도 잘 해주시긴 했지만 진짜 그 장난 아니겠는데 옛날 건물에 옛날 그러면 분들이 음악도 막 하지 않고 아까 보고 싶다. 진짜 막 그 장정할 때 둥둥 북소리 치는 그런 느낌으로 드럼도 살살 치는데 장정할 때 이 열기를 돋구기 위해서 지치지 말라고 하면서 아 우리 데모할 때 투장가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잔잔한데 그냥 막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 그걸 듣는데. 그러네. 그럼 예. 나중에 데려가 주세요. 나중에요. 일단 저거 꽂히는 거 보고 인쇄 꽂히는 거 보고 그 저한테 묻지 말고 출판사한테 물어보세요. 뭐 제가 보내요? 자 상하이로 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정부 상하이에 있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 상하이가 어떤 데였고 예. 임시정부의 어쨌든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예. 뭐 요 얘기 그리고 이제 뭐 임시정부가 추진했던 헌법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가 지금도 세계적인 도시인데 이때도 세계적인 도시였던 것 같아요. 별명이 동양의 시카고, 동양의 론돈, 이건 이제 런던. 예, 동양 런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렸던.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정말 크고 화려하고 이제 한 1930년대 정도 되면 진짜 이제 그 무슨 엠파이어, 그러니까 뉴욕 같은 데 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빽빽한 이제 어떤 고층 빌딩이 들어서던 그 당시 용어로 신천지 별세계 뭐 이렇게 불리던 뭐 이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곳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계지가 결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계지란 말은 외국 상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그 지역을 자기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하이가 중국 땅이긴 한데 중국인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이의 특정 지구가 영국인, 미국인, 프랑스인들이 관리하게 되는. 이게 전쟁이 져서 그런 거예요? 왜 조개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조약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뺏기잖아요 한 예, 덩어리씩. 예. 예. 그때 이제 조차지죠 조차지. 조차지. 그러니까, 예. 거기다 딱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우리 구역이다 이렇게. 하는 외국 정부에게 자기 땅을 차용해 준 거죠. 그런 일종의. 셈이죠. 예. 그러니까 직접적 계기는 뭐 태평천국 운동이라든지 예. 자꾸 이제 소요가 발생하니까 그 소요를 청나라가 제대로 이렇게 못 통제하니까 우리가 우리 치안을 하겠다라고 요구를 해요. 아, 우리 치안은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그걸 허락을 받고 이제 무장대를 갖고 오면서 자체 무장을 시키는 네,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된. 아, 조개의 역사를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네. 들으니까 알겠네. 그러니까 약간 다른 게 조차는 조약 같은 걸 통해 땅을 이렇게 합법적 거고. 빌리는 예. 거고 예. 조개는 이제 조개지는 약간 그런 또 고시대 약간 맥락이 있어. 우리 교민 보호.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뭐. 예. 그래서 영국, 미국은 같이 썼고요. 프랑스는 같이 하다가 따로 나와서 이제 관리를 별도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옛날에 이것들이 제국주의 식민지를 통해서 얼마나 부를 쌓았으면 지금 그 다녀오신 호텔이나 왜 그 상하이에 그 왜 예.
어디죠? 그 동방명주 있고 왜 야경 보러 가는데 예, 푸동. 푸동에 그 멋있는 건물 있는 데가 옛날 그때 지어놓은 건물이잖아요. 예. 옛날식 건물.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 뭐 프랑스도를 갖다가 지었다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 그 먼 데서 그걸 배로 실어다가 대단한 놈들이요. 그러니까. 푸동 푸서 지역 진짜 고색창연한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또 상해에만 있나요? 온 데 다 있잖아. 베트남에도 있고 남미에다가도 다 지어놨고. 야, 그놈들 참 비행기도 없을 때. 그러니까 참, 다 옮기고 그렇죠. 예, 그대로 자기네들 이집트에서 갔다 와 자기네들 받고 뭐 이런 식의. 아니, 요 바로 우리 코앞에 청도 있잖아요. 칭따오. 예. 칭따오 맥주 나오는데 거기는 가면요 중국 같지가 않아요. 거기 독일 애들이 거기 독일 왔고 구역이잖아요. 예, 독일 구역 아니에요. 그 온 건물들이 다 독일 건물 같고 칭따오에 그 물이 맛있어갖고 독일 애들이 거기다 맥주 공장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어받아서 청도 비주 지금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거 이어받아갖고 예. 걔들 만들어 놓은 그 공장을. 예. 그 칭따오 맥주도 청도에서 나오는 게 맛있어요. 공장이 또 여러 군데 있어. 물이 또 다르구나. 그 물이 그게. 틀린 거죠. 예. 그러니까 칭따오 맥주도 청도에서 온 게 맛있어. 예. 기네스도 더블린에서 먹는 기네스가 맛있다고 하더라고.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중국 땅도 이제 이렇게 다 찢어 먹은 거지.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아닌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거고 현재 중국이 강하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이제 관광 상품화 시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튼 요때 이 아편 전쟁 이후에 선박 수리 공장이 세워지는 게 시작으로 해서 경공업 단지가 제일 처음에 되게 많이 세워졌나 봐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지배 지역이 아니라 이제 얘네들이 세계를 관리하니까 세계를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기항지나 이렇게 거쳐가야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하이가 이제 서양 열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들렀다 가는 무역항이기도 하고 정치적 공간이기도 하고 예. 이러면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되는 거죠. 약간 동양의 허브 같은 개념이었었네. 그렇죠. 여기 다 예, 거쳐가는. 거기가 딱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뭐 중국인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중국인 기업들도 막 만들어지고 중국 애들도 거기 가서 장사하면서 상업 도시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바글바글 하니까 도시라는 게 갖고 있는 익명성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그렇죠. 사람들 많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혁명 세력들 이제 뭐 장지라는 중국인 혁명가가 무정부주의라는 책을 번역했던 것도 여기고 베트남, 인도, 뭐 말레이시아, 태국 같이 이제 저쪽 이제 동남아시아나 예. 서아시아, 남아시아 쪽에 있는 혁명가들이 또 은둔하기 위해서 또 일로 오고 뭐 이랬던. 그리고 심지어 신한민보가 이제 이거 지금도 있는 신문이거든요. 이 예. 미주에. 예. 요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발행이 되는 신문인데 요것도 상하이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 신한민보가 있어요? 이거 지금도 있는 신문이에요. 이거 옛날에 시험에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만들어진 신문이 지금도 이제 유통이 된다. 뭐 이렇게. 우리 교빈 신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직접 보지 못했고 그렇게 시험으로 많이 나왔어요. 여기다 그렇게 기고 한번 해야겠는데. 그러시죠.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썬데이 저널처럼 그렇게 좀 잘 썼으면 좋겠는데. 이제 신한민 보니까 예. 영어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셔가지고 예. 이승만의 슈킹을 기억한다 막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 임시정부 활동을 할 적에 이광수가 상하이를 갔다가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어디든 이광수는 되게 학자였잖아요. 예. 상무인서관이라는 출판사를 보고 큰 충격을 그 받아요. 어마어마한 예. 정말 유명한. 예. 아무리 중국이 무너져도 절대 사라지지 않고 중국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무인서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왜냐면 여기가 어마어마하거든. 이게 뭐 편약 담당자 1,100명. 인쇄소 관리하는 공원들이 3,600명, 직공 1,000명, 인쇄공장만 5개, 책 발행처가 30개, 특약 판매소가 3,000개.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대표 출판사 몇 개를 합쳐도 이 규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래서 뭐 거의 뭐 편역수 인원도 300, 그러니까 번역가들만 300명이 넘어서 세계 대부분의 언어가 번역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임시정부의 차리석 선생이라고 우린 좀 잘 모르지만 임시정부를 끝까지 함께 하시다가 40년대 때 돌아가신 분 계신데 그분의 기억에 따르면 5만 부짜리 뭐 영어 독본, 5만 5천 부짜리 학생 자전, 뭐 3만 부짜리 영어 합해 사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뭐 참고서 같은 게 예. 사전 같은 게 몇만 부씩이 찍어 나가는 게 눈에 앞에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고 망해가도 그 망해가는 청나라를 보면 이 상무인서관을 보면 이 나라 완전 사라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네. 3만 부 하면은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그렇죠. 지금도. 저희가 이 힘든 과정 속에서 예. 단박영 학사가 치고 나오고 하는 예.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한박이면 한국사가 아직 3만 부 안 됐잖아요. 아직 안 됐죠. 예. 만 부는 됐어? 만 부도 안 넘었죠. 되지 않았어? 만 부는 만 부 넘었어? 넘었죠. 오, 그럼 이미 베스트셀러라니까요.
정청래 그 뭐예요? 그 국회의원 사용법? 네. 국회의원 사용법 그게 이제 한 2,000부 하나? 아직은 띄워주시는 것도 아니고.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 좀 사라고. 네. 좀 사주셔야 돼요. 청래 먹고 살기 힘들어. 잘 되실 거예요. 아니 그 사전에 원고 검토하시고 잘 썼다고 그러셨잖아요. 아 재밌다니까요. 무척 재밌어요. 네. 아주 디테일해 또. 아니 본 사람들은 다 잘 썼다고 하던데. 진짜 재밌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역사전쟁 쓸 때부터 이제 맨날 순위를 봤거든요. 예. 근데 이 역사전쟁 쓸 때는 역사 분야에서 언제나 뭐 2위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100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100 몇 위가 최대예요. 역사전쟁 때도. 네. 그러니까 역사전쟁도 되게 잘 됐다는 책인데 예. 인문 분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단방향 역사는 전체도 막 52, 뭐 45위. 그렇구나. 그래요? 그다 좀 뒤로도 가고 10위 안에 밀어놓이지. 해주세요. 예.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게 사재기를 막 해야지. 근데 정청래 선생 책은 참 잘 썼다고 하면서도 한편 슬프더라. 그 평가 중에 가장 그 확실하고 솔직한 평가가 그거던데 정청래가 썼다고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청래를 어떻게 봤길래 직접 쓰신 작가라고 막 직접 썼잖아요. 근데 정말 잘 쓰고 재밌다는 건데 그 표현을 정청래가 썼다고 믿어지지 않는다. 가슴 아프다. 아니 진짜 의원들 중에서 정청래 의원이 직접 썼고 저도 달려라 정봉주 그다음에 뭐 그 다른 책 다 직접 썼는데 쓰는 의원들이 없는 거 그걸 다 대필 작가 시키잖아요. 그쵸. 예, 쓰는 의원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그거 쓰는 것도 능력인데.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그 2달 동안 썼다고 네. 뭐 한 2달 조금 안 됐었다고 엄청 자랑을 해요. 내가 달려라 정봉주 7일 만에 썼거든. 진짜요? 그러면 하루에 막 200매씩 쏟아내 우리는. 계속 앉아서 그러면 집중력 그 삼수하실 때처럼. 내가 무척 사람들이 산만한 줄 알거든. 일단 앉으면 그냥 그 뿔을 뽑을 때까지 안 일어나요. 주변 사람을 산만하게 만들죠. 저 일찍 오면 자꾸 뭐 하자 그러고 계속 저한테 말 시키고 하면서 제 일 못하게 하고 막.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걸 이제 한 달 전부터 책이 나오자마자 이제 전체 베스트 100위 안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책도 다 선정됐어요. 저희 4대 서점에 다 오늘의 책 선정되고 해서 순위를 보는데 이게 1위부터 100위 안에 참 책이 그러니까 뭐 드라마로 뜬 드라마, 소설화된 거. 아니면 뭐 토익 토플 교재 거의 그런 게 거의 인문학 책이 없죠. 아니면 한국사.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 뭐냐 저기 조정래 선생 책 말고는 참 대부분이 인문학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책이 제일 이게 얼마나 사회를 지금 병들게 만드냐면 좋다 이거 정권 자기들이 잡았으니까 개판을 치든 말든 국민의 삶이 고통스럽든 말든 지들은 개판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문제는 뭐냐면 방송 3사 종편 이런 데서 옛날에 책 소개하는 프로가 다 있었어요. 그랬었죠. 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 싹 없어졌어요. 없어진 지 왜냐면 그 오래됐어요. 책을 소개하려고 하면은 인문학 책 소개해야죠. 그럼 어쨌든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하는 철학 책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책을 읽는 사회는 얘들이 싫은 거야 그게. 맞아.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잖아요.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내용이 다 생각할 거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EBS 교육 뭡니까? EBS 무슨 방송이지? 교육방송. 교육방송. 그다음에 교통방송 TV 이런 데만 한두 개씩 남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TBS 남아 있어요 그게 또. 맨날 그런데 상습적으로 나가시던 그 탁석상 선생이나 이런 양반들 어디 출연해? 갈 데가 없겠네. 어디 종편에 나갈 수도 없고. 갈 데가 없죠. 책 그러니까. 소개하는 네. 프로가 없었으니까. 진짜 없어졌어요. 옛날에 MBC에서 책을 읽자 이런 프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게 개봉적인 프로야. 김재윤을 국회의원으로 만든. 그렇죠. 대표적인 프로지. 네. 그러니까.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회를 통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참 서로 토론을 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2번 찍는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요. 아, 천박한 놈들. 진짜.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데가 지금도 독서 모임이 뭐 10만 개가 넘고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나 봐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이 보급이 돼도 뭐 유럽 같은 데 가면 여전히 책을 읽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고. 예. 근데 우리는 원래도 안 봤는데 이게 지금 진짜 그렇죠. 이제 돈이 또 없어서 못 보는. 예. 그러니까 제 제자들도 선생님 저 도서관에 신청했어요.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2만 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수지. 근데 그게 없어서 그냥 도서관에 신청해서 그걸 돌려보고. 좀 너무 좀 답답. 아니 일본을 우리가
일본 이제 제국주의 침략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일본을 부정하고 감정적으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일본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보면은 일본 가면 지하철에서 전체가 다 책을 손에 들고 있잖아요. 문고반 책. 난 일본의 힘이 국민의 독서의 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 그건 인정해야죠, 우리가. 네. 일본 사람들이 또 무슨 주제를 잡고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또 하나 남기는 거 아주 그럼요. 대단하잖아요, 그게. 네, 오타쿠 네. 덕후형들이 많잖아 거기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책 좀 읽어야 돼요. 진짜 좀, 예. 내가 옛날에 책을 안 읽은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요즘 사회 비교해 보면 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야. 내가 오래 살려고 2년 더 산대요. 하루에 30분씩 읽으면.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질 수 있는 습관 중에 제일 좋은 게 책 읽는 습관인 것 같아. 저는 그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책 읽어서 나쁠 게 없거든, 정말. 그 저도 꾸준히 책 읽어서 기회가 오니까 책도 벌써 2권이나 그러니까. 쓰고. 예. 책 안 읽었으면 뭐 기회가 와도 못 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고 근데 그 생전의 일기를 볼 때 고통스러워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게 감동적이에요. 그게. 뭐요? 너무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책을 볼 수도 없고 맞아, 그거 기억나요. 예, 있었죠. 책을 볼 수도 없고 얼마나 책을 보고 싶었는데. 맞아. 야 이런 대통령 그러니까 그 GCRC가 그 얘기해봐요. MB가 그때 책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사기치네 이게. 근데 휴가 가실 때 이렇게 뭐 책 같은 거 이번 휴가 때 뭐 봤는데 예. 그런 게 화제가 되고 막 그렇죠.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그랬었는데 예. 그렇죠. 그런 일이 진짜 없네. 맞아. 저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 읽으면서 참 충격받았던 게 그 교도소에 있으시면 책을 엄청 보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야 진짜 독서를 안 하고는 진짜 이게 안 되는구나가. 살 수가 없죠 독서를 안 하면. 우리라도 한번 해보지. 그럼 뭐 가끔씩 이렇게 신간 이런 게 나왔는데 내가 보니까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라도 한 번씩 해드릴 수 있잖아. 아니 우리 전국구에서 책 소개했잖아요. 그거 좋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니까요. 협상의 전략은 예. 우리 책 정도는 아니어도 꾸준히 이게 저도 책을 이제 2번째 내보니까 흐름을 아는데 예. 이게 흐름이 그때 나온 다음에 스테디셀러예요? 스테디셀러가 됐어? 예, 잡혀서 이렇게 어. 잡혀서 역사 분야에서는 베스트셀러예요. 조기숙 교수는요? 그거는 조기숙 교수. 그건 제가 저기 영역이 달라 찾아보지 않았어요. 예, 예. 이제 또 지난주에 나왔으니까 또 팔리겠지. 또 나오셨어요. 파퓰리즘의 정치학.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전 서점 자주 가는데 요즘에는 그냥 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눈에 띄는 인물 중에 괜찮으신 거는 바로바로 결제를 무조건 사요. 그러니까 못 읽어도. 왜냐면 다음 주에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책이 나와서 이미 치워버리는구나. 안 팔리니까. 2주를 못 가요. 2주를 못 가고 2,000부 팔리는 책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물어주마를 좀 더 놔뒀으면 팔렸을 텐데 빨리 뺀 거야 그 책을. 그거 있어요 지금도. 아 그래요? 예, 있어요. 끝까지 물어주마 온라인에서 다 살 수 있으니까 꽤 나갔어요 그래도. 예, 예. 근데 진짜로 이렇게 좋은 인문서적 사회서적들이 딱 가면 쫙 깔리고 아주 최대 맥시멈 2주예요.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인문 출판사 많이 만나 보니까 선생님 2,000부예요. 1,500부 2,000부예요. 근데 뭐 그 와중에 지금 10,000부가 넘어갔으니 이게 한 달인데 단박에 한국사.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출판계에 주목받는 인물이 되는. 근데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하고 하면서 일단 우리부터 잘 되죠. 아니 단박에 한국사 책을 사서요 인증샷 올리게 전 국민 운동을 합시다. 진짜로 뭐 정청래 의원님이나 예. 이렇게 좀 좋은 책들 가끔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로 그런. 네. 우리 후배가 이번에 한번 일부 소개도 되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왜 억울한가 이런 책을 썼어요. 예. 그 성남지원 부장판사인데. 예. 그러니까 판사가 법정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억울하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본것 같은데. 소개됐었잖아요. 예. 아유 참 잘 썼어. 그 얘가 이런 능력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참. 그러니까 이제 지가 재판에서 직접 느꼈던 거, 들었던 거, 실제 사례 이런 거 가지고 써가지고 내용도 재밌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니까 거기서 이제 뭐 인세를 받는 거는 전부 다 이제 공익적 자금으로 기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아니, 그런 뜻깊은 일을 하는 판사도 있고 예. 그런 걸 또 근데 한번 팟캐스트에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죠. 예. 공무니까 못 나오니까 우리가 찾아갈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하여튼 책만 읽어보셔도 예. 진짜 그거는 참 잘 썼더라고. 제목이 우리는 왜 억울한가? 억울하다 그러니까. 네. 난 감옥에서 이 헌법의 풍경 박두식 네, 교수. 김두식이에요? 이름 또 바뀌었어? 아니 뭔 소리예요? 김두식 저기 경북대 예. 로스쿨. 예. 맞아요. 야 진짜 재밌게 봤어. 정말 잘 쓴 책이죠. 그것도. 그 책을 내가 봤으면 감옥에 안 들어왔겠더라고. 저 그 책 보고 진짜 충격받았는데.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법을 공부한 사람이 그런 내용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게 예. 김두식 교수가 저 동갑이거든요. 제가 네 김두식 교수 정말 보고 싶었고 보고 나서 행복했어.
작가 만나서 이제 친해졌는데 하여튼 참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 예. 보면 세상에는. 금태섭이 쓴 책보단 재밌더라고. 금태섭도 책 잘 썼어요. 예, 디케의 눈이랑 얼마나. 그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쓰신 책이 예. 나왔는데 예. 저희가 더 잘 팔려요. 아 그거보다. 네, 와우. 되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도울 시진핑을 말하다. 도울 선생님 갖고 왔는데 엄청 세게 얘기했는데 뭐 한 5, 6만 부밖에 더 팔리겠어? 저 추석 때 찾아뵀거든요. 야 예. 예. 근데 저는 받았고 다 읽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건 한 몇 번 봐도 재밌겠더라고. 제가 그런 책들을 좋아해요. 좀 이렇게.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이런 얘기들. 예. 그막휙 봤어요 그냥. 휙. 네, 그렇습니다. 계속 잘 팔렸으면 좋겠고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잘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무인서관이 보여줬던 그 문화적 힘을 네. 우리가 진짜 잡아야 된다. 근데 전 도선생님 말 너무 동의가 되는 게 이게 지금 빨리 독서 프로그램이라고 예. 할까? 그게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책에 관심도 갖고 가서 좀 서점과 책도 사고 이러지. 예. 야. 난 팟캐스트에서 진짜 그거 하고 싶은데 왜 못하느냐 하면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어야 되잖아. 도저히 자신이 없어. 아니 꼭 읽지 않더라도 예. 뭐 심 선생도 읽는 책이 있고 저도 늘 한 번씩 읽는 책이 있고 하니까 그때 얘기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저자들 부르면 돼요. 아 그래도 되죠. 무척 재밌어요. 예, 예. 그럼 이제 우리 또 섹션 3 나오는 건가요? 아 진짜 책 무슨 아니 이거는 전국구가 종합 편성 채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도 의미가 있어요. 그럼요. 예. 그 자체. 그리고 적게 들어도 그걸 네. 들으시는 분들은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맞아. 네. 알토라는 것 같아요. 한번 해야겠다. 아 진짜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건 예, 의미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섹션 3. 우리가 투자할 때 그러잖아요.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나는 버틸 것이다. 네. 이 똑같은 거예요. 단 한 명이 책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 프로를 하겠다. 그거 좋다. 예. 자 상무인서관 덕분에 우리가 또 프로를 하나 만들었어. 한홍구 선생님 때문에 진가역이 나오고. 그렇지. 근데 이제 지금도 가면 이제 잘 사는 동네가 있고 못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서울도. 근데 가면 이제 난직로, 뭐 화이하이로 이런 데로 가면 화원이라 불리는 서양식 대저택. 그러니까 요거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에 막 정무문 같은 거 보면 막 서양에 예. 사는 그런 아틀리에 있고 이런 집들 그런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를 한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거기를 통과하면 그 당시에 농당이라고 불리는 2층 규모의 연립주택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빽빽하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좀 임대 아파트들 쫙 모여 있다고 예.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주로 독립운동가들은 여기에 살았다고 해요. 여름에는 대단히 덥고 겨울에는 대단히 춥고 예. 그러니까 환기도 잘 안 되고 이런 데인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게 지금으로 보면 그 처음에 푸동 지역이 그 섬 쪽이 개발이 됐잖아요. 푸동 지역이. 네. 푸동 푸서 지역인데 상하이가. 네. 근데 그 푸동 지역이 개발할 때 구시가지 푸서 지역. 거기는 아, 막 이 화장실이 맞아요. 보이는데 앉아갖고 보고 맞아요. 이랬었단 말이에요. 한 15년 전, 20년 전에. 맞아요. 지금 얘기하는 여기가 그런 푸서 지역에 그러겠다. 그냥 그 허름한 주택들 모여 있는데 맞아요. 거기도 지금 싹 밀어버리고 개발해버렸거든요. 아, 이제 이제. 푸서도 빌딩들이 굉장히 막 들어가고. 좋아하셨어요? 예, 싹 개발했죠, 거기도. 그 지역이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푸서 지역의 그런 것 같아요. 네. 인구 밀집도 높은 지역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 사는데 저는 너무 속상한 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김구 선생 아내 최준내 여사가 이제 애 낳고 나서 산후조리를 이제 너무 힘든 못해서. 데서 혼자 하니까 이제 그 2층에 살았는데 이제 계단이 너무 가파라고. 네, 그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다치셔서 그걸로 돌아가시거든요. 네. 근데 요 해가 또 1924년인데 요게 이제 임시정부가 완전히 국민대표회 이후에 뽀개지고 완전히 이제 임시정부가 한 20명 남았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24년 그 해 겨울 청년 김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잃은. 아내도 죽고 임시정부도 사실상 사라진. 뭐 사실상 와해 직전까지가 있는. 네, 네, 와해된. 왜냐면 한 200~300명 되다가 다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저는 우리 진가역 하는 멤버들이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 때 이승만은 미국에서 스테이크 먹으면서 돈 모았고 슈킹하고 있었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건국의 아버지라고 추앙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 슈킹한 능력을 그 높이 치는 그 건가? 친애가 슈킹을 잘하니까 슈킹의 아버지로. 건국 슈킹의 아버지. 이제 프랑스 쪽에 공원이 아니 부인이 있대 그래갖고 네, 몸이 안 좋아졌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책에 다 못 담는데 네. 뭐 임시정부 품 안에서 이런 책들 보면 이 임시정부가 독립운동가들하고 식구가 같이 계세요. 예. 그러면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은 독신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또 결혼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독신은 독신대로 나이 들면 외롭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리석, 이동영 이런 분들 혼자 사시고 그것도 이제 가족이 있으면 도망갈 때 가족도 같이 도망가야 돼요. 문사건이 터져서 예. 피난 갈 때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애완이 이게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눈물 없이는 뭐 느낄 수 없는. 그 김구 선생 이때 그 상해 임시정부가 그 깨지고 부인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러고부터도 21년을 버틴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30년 말 40년 초반에 오게 되면 최남선, 이광수 이런 사람들 다 변절해버리고 후배들. 싹 변절하고 더 젊은 것들이. 할아버지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하여튼 독립을 위해서 저렇게 일구다가 결국은 또 암살돼서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 손자가 또 나중에 또 돈 먹어서 감옥 가고 이러는 걸 보면 참 또 마음이 아파. 누구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김구 선생 아. 아들이 돈 먹고 감옥 갔어요? 손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그럼 손자가요? 방산비리 때 나왔었잖아. 세게. 아, 그랬던 것 같다. 그 집안이 거기 박정희한테 붙어가지고 뭐 장관도 하고 그 김신 그래요. 예, 그렇게 김신. 했잖아. 아, 공군 참모총장. 예. 아, 그 자식이?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자손들도 좀 이상하게 풀렸지만 예. 김구 선생 쪽 저기들도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분들은 그런 비판을 하는 분도 있어요. 김구 선생은 결국은 임시정부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권력에 붙는 그런 유전자를 맞아. 물려줬는지 모른다. 심지어 그렇게 욕을 보이고 있어 지네 할아버지를. 맞아. 네. 왜냐면 이게 여담이긴 하지만 이 김구 선생하고 안창호 선생 유명하잖아요. 예. 그런데 거의 그 두 가족만 자식들이 잘 됐거든요. 맞아. 경제적으로 그렇고. 예,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근데 입장을 바꿔서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입장을 바꿔서. 별로. 그러니까 뭐 솔직히 안창호 선생 가족도 미국에서 이제 많이 그러니까 안수산 같은 큰 딸은 정말 훌륭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뭐 연예인하고 거기서 예. 계속 벌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마냥 좋지 않아요. 예. 근데 좀 속상한 이건 참 뭐라 말하기가 좀. 속상한 마음을 좀 달래려고 광고를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예상했어. 점점 내가 이제 심쿵도사가 되는 거. 공 패밀리가 돼간다. 예상했어 진짜. 왠지 눈빛이 광고 딱 익었는데 정확히 알았어. 예. 역사에 저는 감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팩트를 정확하게 하고 역사 의식을 갖되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에 대한 눈물을 갖는 게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 덕혜옹주도 영화를 보면요. 요즘 이제 영화에 그런 기법이 많이 생겨요. 그 나이가 들어서 예. 옛날에 자기 모습을 자기가 다시 보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예. 예? 덕혜옹주도 할머니가 됐고 어렸을 때 아바마마 그러면서 뛰어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 네. 어린 자기의 모습이. 우리가 이 역사 공부를 하고 역사를 볼 때는 지금 이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고생을 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 장면이 내 앞에서 펼쳐진다고 생각하면서 보면요. 무척 리얼해요. 그렇죠. 예. 아까 감수성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람이 아무리 이성적이어도 감성이 배제된 이 철학이나 역사 이런 건 정치는 없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역사 그 진가욕을 듣고 단박에 한국사. 단박에 역사인 줄 알았어. 이렇게 모대용이 어떻게나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걸 보면 신기해. 단박에 한국사 이런 걸 보면서 내 앞에서 김구 선생의 부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예. 갈비뼈가 다쳐갖고 1924년 12월에 돌아가시는 이 장면들을 조금만 감수성을 발동하면 다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걸 버텨서 우리 후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야지 우리 진격하는 우리도 좀 보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공공운수노조 파업할 때 돌 안 던져요. 예. 박수 치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세월호 농성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저런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러고 가는 거고. 그걸 어떻게 함부로 말해요. 그런 그럼요. 사람들의 그 절박함을. 맞아요. 지금 보면 프랑스 조계에 이제 임시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더 프랑스 조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조계 공원이 있었대요. 예.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디 위치인지는 좀 논란도 있고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거기가 폐병 환자의 요양처, 추운 날 무료로 일광욕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데인데 거기에 이제 한인 독립운동가들이 그 날씨 좋은 날 걸어다니면서 이제 이게 뭐라죠? 휴식을 취하던 그런. 그리고 맨날 여름이면 9시 되면 프렌치 클럽이라는 데서 나와서 이제 악단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상상하면서 이제 서른도 씨가 상하이 트위스트를
술 만들고. 짱이세요 진짜. 아, 그게 나올 줄 몰랐네. 그리고 이제 나오면 짱산이로 이렇게 그 중국 전통 옷 예. 보면 이렇게 허벅지 터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그 엄청 살랑살랑한. 샤방, 요즘 말로 샤방샤방한. 얼굴이 빨개지세요? 블링블링. 근데 그 독립운동가들도 젊은 남자들이니까 이제 거기서 쉬면서 뭐 대시를 하고 이러지 못하죠. 자기들이 가난하고 이러니까. 예. 근데 그 중국 여인들의 어떤 그런 허벅지 살을 보면서 가슴을 막 설레하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 예.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또 이제 이 신발을 못 사요. 그 신발을 못 사니까 천으로 이렇게 아예 고무를 구하지 못했대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천으로 밑을 이렇게 말고 이제 이렇게 묶고 하는데 김구 선생 같은 사람들 너무 이제 막 많이 다니니까 이제 밑이 달아서 발목만 맨날 입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렇게 살았던 그때 그 시절. 그 고생을 하는데 돈 슈킹에서 스테이크를 쓸어 먹고 있던. 그럼 하루 종일 슈킹할 고민만 하고 있고. 자, 하와이는 이번에 다 빨았고 다음에는 어디 가서 빨까 이런 거나 예. 생각하다가 아, 예. 나쁜 놈 진짜. 아 진짜 끝까지 물어주마. 슈킹 건국의 아버지. 이제 근데 이게 항상 독립운동가들만 있는 건 아니고 상하이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 유학생들이 많이 와서 뭐 의대생 김광수란 사람은 동인지를 만들어서 문학인이 돼서 몇 개 단편 작품도 발표했고요. 그 문학 사람 대단하긴 해요. 그 두명수란 사람도 뭐 두전차의 인스펙터라는 소설로 뭐 그 당시 이제 응모를 해서 당선도 되고 김현미라는 사람은 그 당시 꽤 유명했던 중국 여배우랑 결혼도 하고 뮤지컬 영화 어간곡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히트도 치고. 예. 참- 김태형 감독이 생각나더라고. 장회하고 결혼한 김태형 감독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제가 중국인의 회고록을 봤는데 예. 1950년대 때 북한 영화가 예. 엄청 잘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게 중국에서 엄청난 데이트를 쳤대요. 그래서 그때 50년대 때 북한 영화를 보면서 그 중국인들이 그렇게 꿈을 품고 아.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어떤 북한을 대하는 연민, 이렇게 좀 기성세대 예. 그런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영화가 60년, 70년대 홍콩 영화가 주름을 잡잖아요, 세계를. 근데 우리나라 영화가 50년대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홍콩 영화가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배워서 한 거예요. 가서 성공한 거죠. 근데 80 우리나라 년대. 영화가 60년, 70년, 80년대 다 죽은 이유가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그쵸. 영화의 주제를 제약해버린 선정하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영화의 국정화야. 검열하고 막. 검열하고 교과서 잘라내버리고. 국정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영화를 자기들 입맛에 맞는 영화만 만들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영화의 국정화예요. 문화정책이 문화정책. 아. 자기들 독재를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 심선세 때는 그런 게 없어졌겠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왜 그 영화 보는 날 정해가지고 보러 가잖아요. 왜. 예. 가면은 단체 관람. 단체 관람 맨날 방공 영화 그럼. 그런 것만 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뒤로 빠져가지고 이제 다른 에로 영화 보러 다니고 이러는 건데. 예. 아 정말. 진아의 그때 벌레 먹은 장미. 뭐라고요? 벌레 먹은 장미. 그 시리즈가 있어요. 우리 때는 에마 부인 시리즈하고 그렇죠. 매춘 예. 시리즈였어요. 영자. 산딸기. 영자 시리즈. 지금 청취자들은 저 눈빛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마님. 우통 먹고. 전 방공 영화 봤던 기억은 없어요. 그 예. 극장 그러니까 가서. 좋은 시절 산 거야. 옛날에 그 방공 영화 억지로 보게 하고. 거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단체를 갈란 가요. 저는 이제 좀 컸을 때 그 예. 다이아드. 그러니까 이제 람보 다음에 이제 헐리우드 직배. 예. 아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왜냐면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강재규 감독의 은행나무 침대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쉴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한국 영화의 무슨 르네상스로 쫙 그게 퍼졌는데. 몇 년도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60년, 70년, 80년, 90년 초반까지 이 박정희 시대의 20년 동안 그럼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게 근 30년 동안 영화의 주제를 제약해놓고 그렇죠. 검열하고 사고를 그냥 우리 문화적 사고를 제어해버린 거예요. 그냥 한국 영화 완전히 죽어버린 거야. 아, 그게 그렇게 되네요, 진짜. 그러면 딱 민주화가 되니까 영화사를 발전했네. 르네상스 당연히 그러는 당연하죠. 거예요. 르네상스 문예 부흥을 막아버린 거야.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 그럼요. 그리고 90년 이후에 정권 교체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사회가 자유로워지면서 주제가 자유로워진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영화가 뜬 거예요. 지금 한류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진해가 그거 가지고 어쩐 것처럼 하지만 옛날 다 민주화의 혜택이란 말이죠, 그게. 그러면 저 민주화 바탕에서 된 혜택이죠. 거잖아요. 예. 내가 진짜 예전에
그 늙은 일베 한 놈한테 정말 기맥힌 얘기를 들었는데 싸이가 늙은 일배. 강남 스타일로 난물 토할 뻔했어. 강남 스타일로 막 뜨기 시작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 싸이가 예. 생각을 잘못한 거래요. 그 미국에서 싸이가 막 유튜브 조회수가 막 억대가 넘어가고 막 그렇죠. 폭발할 수 예, 있었잖아. 예. 그때 싸이 저거 작살났는데 좀만 있으면 예. 미국 정부 절대 가만히 놔두는데 그래서 뭔 소리냐 너는 도대체 음악 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싸이가 효순이 미선이 그 장갑차에 죽었을 때 그때 거기 나와서 노래를 불렀던가 무슨 뭔가 하여튼 그 지지하는 표명을 했었어 싸이가. 예. 근데 미국 놈들이 그걸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싸이한테 반드시 보복을 할 거래. 그래서 저거는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말대로 대나 두고 보자. 야. 그 수준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문화 탄압이 사람들이. 거기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야. 지 수준으로. 그리고 그 생각밖에 못 하는 거는 와. 그 사인은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뭔 소리야. 그러고 끝나긴. 나서 네. 애들 수준이 그래요. 그건 진짜 무서운 일배. 무서운 늙은 일배가 와, 정말 심각하다니까 진짜. 이거. 근데 이제 싸이가 효순이 미선이 때 지지하는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주 그렇게 훌륭한 뮤지션은 아니에요. 아니 물론 뭐 예. 싸이가 저기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걔는 그 이유를 들면서 싸이가 좌파기 때문에 대단하다 진짜. 싸이를 좌파라 그러면 대한민국 5천만이 다 그러니까. 좌파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시각이 얼마나 편협하냐고. 그러니까. 청담동 영스타인데 싸이가 거기까지만 하면 딱 알잖아요. 제 또래거든요. 근데 예. 야, 그 얘기가 그러네. 왜냐면 제가 딱 그 10대 되면서 우리나라 또 대중가요도 막 이승철, 변진섭 이러면서 와 발전했거든요. 이게 민주화라는 게 갖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예. 새삼드네. 그러니까 영화까지 갈 거 뭐 있어. 금지곡 만들어. 그럼. 그러니까. 예. 말이야 뭐야. 아니 싸이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거기도 억울하게 당한 케이스예요. 예. 군대 2번 갔다 왔잖아요. 네, 그건 그렇죠. 예를 들어 시범 싸이 케이스로 걸려. 예를 들어 싸이 집이 돈도 많고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뼈대 있는 출신의 뮤지션이었으면요. 예. 정부에서 그렇게 조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한테도 무척 개무시를 당한 거야. 예, 예. 그리고 그쪽에 붙어서 놀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 예를 들어 그게 진짜 그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그러면서 뭐 하고 그랬으면 군대 한번 갔다 온 거로 뭐 병역 기피 어쩌고 사유 그래도 그게 다른 거로 이렇게 정리를 하지 군대를 또 보낼 사유가 아니거든.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니까 서른도가 이제 박근혜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니면서 상하이 트위스트 부르고 그러는 거지. 예. 안 다치려고. 서른도 씨는 그냥 다치지 않아도 뚜껑 확 벗겨버리면 쪽팔리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요, 연애는. 이게 변절이 이때도 시작이 돼요. 제가 그 밀정할 때도 밀정과의 싸움. 변절. 근데 여기 이제 밀정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냥 변하는 건데 일단은 뭐 이제 김명수라고 꽤 똑똑했던 청년이었나 봐요. 근데 그는 이제 상하이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김전명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친일파가 되고요. 예. 김성근은 이제 그 밀정을 활약하다가 신의주 근처로 들어와서 고등교 형사가 되기도 하고요. 예. 제일 속상한 경험이 이거 안준생이에요, 안준생. 그러니까 예. 제가 이거를 안중근 의사의 의사의 외아들. 네, 이게 진짜 저도 이걸 넣을까 말까를 되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거의 불문율처럼 얘기를 안 하고 나와도 그냥 약간 이렇게 덮는 안중근 의사를 욕보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얘기 잘 안 근데 하는데 있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팩트 아니에요. 저도 이게 날 것 예. 같아서 날 것. 뭐 그 분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 자식이 훌륭한 건 아니니까. 근데 안준생은 이제 안준생. 네. 예. 그 상하이에서 마약 장사를 하면서 부자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총독부의 초청으로 고국에 방문했는데 이건 포섭이 됐다라고 다들 보고 있어요. 예. 왜냐면 와서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방문사를 참배한 다음에 이 방문사가 어디냐면요. 지금 없어졌는데 남산에 있었어요. 아.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죽은 다음에도 내가 이 조선 지배를 지키겠다 뭐 이러면서 그 사당을 남산 위에다가 박아놓은 거였어요. 예. 그래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 아들과 만나서 눈물을 흘리는 악수를 하면서 사죄를 하는. 아. 진짜 유명한 일하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차마 학계에서 정말 불문율처럼 얘기를 잘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이게 너무 안중근 의사의 외아들이니까. 남산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요. 지난번 그 김비호 위원장 출연했을 때 그 누구죠? 종로서에다가 김상옥. 김상옥 그분이 명사수였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편집했고 날려버리긴 했는데 김비호가 뭘 하냐면 남산과 북한산 갖고 그렇게 사격 연습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심국쌤이 아니 거기서 사격 연습하면 일경한테 다 들킬 텐데 그거를 편집해서 잘라버렸어. 그 방송이 사실 손질이 많이 된 방송입니다. 무지하게 그 손질하는 거 애먹었어요. 김비호 선생이 남산에 서울예대 있을 때 다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산에
아무튼 뭐. 야, 안준생 이 기록은 충격적이더라고. 그렇죠. 저도 이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책 쓰면서 내용을 갖고 고민을 별로 안 하는데 이건 정말 내가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저희 책을 보면 사파도 있잖아요. 그 딱 안중근 의사가 탁 청소는 그런 거를 아니, 했는데. 안중근 의사가 그 거사를 하고 그 차가운 그 리순 감호소에서 류순 감옥이 아니라 그거 하얼빈 감옥. 하얼빈 감옥.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가 나면 차가운 하얼빈 감옥에서 목숨을 잃고. 근데 그때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어머니가 보낸 편지. 그러니까 안준생 씨의 할머니가 보낸 편지를 그러니까요. 보면 이렇게 살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또 아버지도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얼마나 우리 민족의 빛나는 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뭐 안중근 의사 조카들은 또 어떤데 윤봉길 의사 조카는 또 어떻고 그게 또 쪽팔린 일이죠. 거기까지 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알지만 그냥 모르는 게 아니다. 그냥 김병로 손자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추호. 그분은 제가 뭐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이어서. 그 이제 프랑스 조개지에 있었는데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프랑스가 베트남은 또 그렇게 집어삼킨 나라잖아요. 근데 또 프랑스 조개지에서 또 되게 잘해줘요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그래서 요 당시 이제 그 딱 전제는 이거예요. 폭탄 만들지 마라. 그리고 폭탄 테러하지 마라. 그 외에 활동 우리가 보호해줄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김구 선생이 이제 경무국장인데 경무국장이면 쉽게 말하면 이제 경찰청장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조개 경찰과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 연락이 오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장 유명했던 일화는 뭐냐면 영사기, 그러니까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을 발행했는데 영사기를 압수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프랑스 당국에서 나와서 얘네 이미 다 팔아버렸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걸 이제 다 보호해주고. 심지어 웃긴 건 임시정부 산하에 인성학교를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 운영 기금으로 또 자금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안 써놨는데 그 프랑스 공사 조개지 관리하던 공사가 떠나는 날은 환송회도 막 열어주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 책에는 다 못 썼지만 인상적인 게 나중에 충칭으로 도망갈 때 우리가 맨 처음 충칭으로 안 가고 꼭 광둥으로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당은 충칭으로 도망갔는데 임시정부는 일단 광둥으로 갔다가 사실은 충칭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광둥에서 베트남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넘어가려고. 여차하면 프랑스로 망명정부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 왜냐하면 국민당이 좀 못 믿음직했어요. 예. 장제스가 할까 이러면서 그래서 안 따라가고 광둥을 갔는데 일본군이 광둥에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충칭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프랑스와 각별했던. 프랑스에 대한 의지가 대단했었네. 네. 예, 믿음. 그리고 잘해줬으니까. 잘해줬으니까. 네, 참 이해 안 되는 대목들이에요, 이게. 프랑스 입장에서도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뭐. 나름 견제하고 뭐 이런 게 아닐까요?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면서 예. 진의 역량을 또 넓히고. 그 개인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독해서 괜히 잘못해줬다가 이게 화를 입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왜냐면 그 하여튼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이 독하고 잘하고 이런 건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장정 시대에도 그 우리 조선군이 같이 갔었는데 얼마 안 되는 수가 그렇게 그러니까요. 활약을 많이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이제 상해 조개나 이런 요새 이제 암살 밀정 이런 게 좀 나왔지만 그걸 배경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영화들이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 스케일도 다르고 정말 그 대륙과 저기로 오가면서 하는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독립운동이 20년대 30년대를 넘어가면서 사회주의 중심으로 재편이 되니까 못 만드는 거. 그걸 못 만들게 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사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우리나라 지금 국민이 5천만 아니에요?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 물론 많이 가긴 하지만 너무나 이 해외 다니면서 놀라운 게 제가 몇 년 전에 그 세비야 예. 그 스페인 저 그 서쪽 그 끝에 도시 아니에요? 예. 성당 있는데. 성당 세계 3대 성당 있는 데거든요. 세비야를 갔더니요. 너무 한국 사람 그걸 다 점령해 버려 갖고 불국사 온 줄 알았어. 아니, 그렇죠? 예. 필리핀 세부를 가면요. 그 용인 네. 에버랜드 온 것 같아요. 거기는 한국 돈도 다 받고 그런다며.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1,000원짜리 주고. 근데 이번에 이제 베트남 다낭을 갔잖아요. 다낭에서 제일 큰 음식점 정원도 있고 그래요. 거기 가서 음식을 먹는데 어디 온 것 같은 줄 아세요? 청계산장. 그렇게 많아요? 다 한국 사람이야. 다. 아 진짜. 아니 우리 집사람 먹다가 저기 베트남 아니고 청계산장 아니야? 저 옆쪽에서 한 잔 받아. 소주 어디 있어 소주? 어우 진짜 분위기 깨지겠다 그냥. 야, 대단해. 우리는 없는 데만 찾아갔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5천만 민족이 전 세계를 점령해버렸어. 아니 그 마추픽추를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는데도 거기서 컵라면을 판다는 거 아니야? 거기서도 많이 와서 거기서 봐요? 그럼 융프라우 거기 그래, 얼음 동굴에서 스위스, 컵라면 예. 팔듯이 마추픽추 거기서 판대. 신라면을. 아니 그리고 이게 작은 얘기고 우리나라에서 정부 지원 안 해주는데 예를 들면 그 뭐 헤이그 특사 예. 파견했던 거기도 헤이그에 가보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일반인이 자기 돈 모아서 평화 박물관 같은 거 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 지원이 없어도 예. 다 가보면 대단한 민족이에요. 해서 예. 작게라도 다 해요. 대단한 민족이 그러니까 리더 하나만 제대로 뽑아놓으면 그러니까요. 난 우리나라 리더가 되면은 국민 생활을 간섭만 안 해도 우리가 진짜 세계 그래. 최강의 국가가 될 것 같아. 네, 맞아. 간섭만 안 해도. 원래 진정한 군주는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자 리더십이라 그러는 거거든. 아이, 참. 그냥 간섭만 안 해도 세계 최강이 될 것 같아. 이제 아유 속 터져. 그렇죠. 미국 뉴욕을 가갖고 우리는 그 뉴욕 가갖고 보면은 우리나라 종로 통고처럼 만들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거기 막 다 바글바글하게 앉아가지고. 피막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 이제 다음 얘기 넘어가도 되죠? 예. 그 이제 임시의정원 얘기가 저번에 좀 아쉬워서 왜냐면 이게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여전히 사람들이 자꾸 대통령 왕처럼 생각하고 제가 옛날에 무슨 책을 봤는데 책 제목이 너무 웃겼던 게 막 뭐죠 뭐 연개소문 김춘추 세종대왕 김대중까지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민주의식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군왕들이고 김대중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꾸 이렇게 민주국가를 대통령 위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시대 때 임시정부를 만들 때는 의회가 되게 중요했다는 거. 예. 그 과정과 절차. 오늘날 국회가 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은 이동영 선생이고요. 임시정부에 거의 2인자 역할을 많이 하셨고요. 이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대한이라는 국호를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통론적으로 우리가 고조선부터 쭉 내려온 어떤 그런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그리고 민주공화정에 근거한다고 해서 민국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된 거죠. 지금 우리가 똑같은 국호를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3차 회의 때는 의원 선거법이 제정이 돼서 인구 30만 명당 1명씩. 예. 그래서 강원도나 황해도는 조금 인구가 적다고 판단을 해서 각 고도에선 3명, 나머지 도는 6명씩. 재밌는 건 중국, 소련, 미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나가 있으니까 해외에도 각각 3명씩 총 51명의 의원을 뽑아요.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죠. 다 계산을 해서 절차를 갖고. 임기는 2년이었고 기준이 있었어요. 이때는 이제 워낙 문맹도가 높으니까 중등교육을 받은 23살 이상의 남녀에 한정해서 좀 약간 재밌는 건 여자도 들어가 있어요. 남녀. 이것도 좀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좀 30대 정도의 젊은이들이었고 고등교육을 많이 받았고 사실은 상당수가 신민회 출신이 많았어요. 아, 신민회. 네, 예. 그때 그 단체의 사람들이 많이 이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선포했는데 이게 총 10조예요. 근데 이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대단한 거 이게. 이게 그 영화 변호인에서 막 송강호가 예. 불을 뿜는 그대로 계승한 거고. 그리고 이 10조로 보면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요걸 그대로 따서 지금도 우리나라 의회를 대한민국 국회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다 계승하고 이어진 거거든요. 예. 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이 이렇게 연속성을 갖고 있다. 그게 어떻게 48년 8월 15일인가요? 그날을 무슨 건국절로 만들자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다 기록이 있는데.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얘기는 최근에 좀 많이 한 얘기인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건 3조예요. 3조에 뭐가 나오냐면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충칭 임시정부 나중에 하겠지만 예.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보면 이게 굉장히 급진화된 형태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아직은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를 때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어떤 민족상이라는 건 일체가 평등한 사회. 예. 그 신분, 귀천, 남녀가 상관없는 되게 좀 중요한 문제인 거죠. 예. 이게 재헌의회 헌법 정신을 또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재헌의회 몇 번씩 우리가 얘기했지만 재헌의회 헌법을 지금 보게 되면요 완전 좌빨 헌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라가 망해갈 적에 독립운동가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이 임시정부가 몰락하는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완전 맥이 빠지게 되는 건데 예. 사실은 시작 때도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21년에는 국무총리 이동이랑 이승만의 갈등이 있었고 23년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연통제하고 교통국이 분쇄가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금도 명령도 안 되는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사회주의가 유입이 되니까 예. 사회주의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인가를 두고 또 논쟁이 또. 독립운동가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동이 있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원래 이제 이분이 이제 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군대 이끌고 이러던 분인데 이제 한일 사회당까지 결성하고 여운형 같은 경우는 기독교 전도사로 시작을 했다가 사회주의자가 되니까 독특한 이력이더라고 여기도. 예. 굉장히 큰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또 갈등도 막 시작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컸던 문제는 외교 독립론의 성과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승만 노선이거든요. 뭔가 열강들을 설득하면 될 것 같았어요. 안 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23년쯤 되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소위 말하는 반이승만파 혹은 이제 무장투쟁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봐라 이승만 뜻대로 해서 된 게 뭐 있냐. 봐라 외교 독립해서 뭐가 되냐. 막 밀려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대통령이 이승만이잖아요. 그럼 이승만이 이거를 잘 수습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감이 안 되면 내려놓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 세우거나 해야 되는데 이분이 상황을 수습하지 않고요. 도미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미국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임시정부 자금줄을 또 이렇게 옥죄기도 하고 되게 좀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상황이 너무 아니 이런 역사는 지금 책에 안 나오죠? 예, 안 나오죠. 저희 학교 교육에서는 배우지 않죠. 근데 이런 게 나쁜 짓을 한 걸 아는 국민들이 좀 있나? 아는 사람만 알죠. 뭐 저걸 어떻게 알겠어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고 본인이 열심히 찾지 않는 한 또 그런 게 나와 있는 책도 많지 않고. 우리도 많이 듣긴 하지만 사실 지금 역사 얘기 제일 많이 듣는 게 진가역이잖아요. 예. 근데도 또 이게 또 제한적인 또 듣는 사람만 듣고 이런 좀 아쉽죠. 아 근데 이렇게 나쁜 짓을 한지 몰랐어 나도. 그냥 적당히 나쁜 짓을 꼭 했을까요? 독재한 그 이후에 예. 그 50년 이후 60년 그때 독재자 이승만으로만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지. 이 독립운동을 그래도 나름대로 좀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도 다 그랬는데 한쪽에서 갑자기 막 미화를 시키니까 예. 이제 학자들이 이제 참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팩트 폭력. 그래서 예. 다 찾아보니까 까문 깔 속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옛날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100년 전쟁이라는 영화를 그 다큐멘터리. 에서 그거 말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 자문한 교수님들이 학계에서 진짜 기라성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한 거지 없는 얘기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역사학계는 가장 또 보수적인 교수들이라며.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여기는 사실이 합의된 것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이 없으면 얘기하지 않고 이게 만약에 내 주장이면 이건 내 주장이다. 예. 정확한 원칙들이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100년 전쟁을 보면 야 이게 진짜 제가 봐도 이건 너무하다 뭐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참. 아유. 하여튼 그래서 이 상황을 또 수습하기 위해서 누가 나서냐 안창호 선생님이 나서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대표회의를 연 거죠. 한번 다 모여서 한번 해보자. 회의 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의를 열어놓으니까 이번에 또 두 패로 쪼개져요. 예. 창조파와 개조파로 쪼개져서 이 이제 창조파는 뭐냐면 임시정 뽀개자. 새로 만들자. 새로 만들자. 새로 만들자. 예. 저 만주고 가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 개조파는 문제가 있으니까 개혁을 하자. 하지만 이게 정통성이 있다. 이 갈등이 사실 해결이 안 되고 왜냐면 이제 창조파들이 주로 옛날에 반이승만파가 많거든요. 그렇죠. 나가서 실제로 만주나 연해 쪽에서 한이라고 불렀던 정부의 수립도 시도를 해요. 다 안 돼요. 개조파도 야 이거 임시정부만은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 국민대표회의를 통해서 그래도 한 200~300명 정도 됐던 이 임시정부가 20~30명 이하 단위로 떨어지면서 다 나가버려요. 네. 물론 이제 뭐 나갔다고 해서 임시정부를 아예 뭐 완벽하게 단절은 아닐지 몰라도 나가요. 그래서 백범일지 읽으면 가장 인상적인 게 이 김구 선생이 아침에 나가서 현판만 지키다가 식사 시간 되면 가서 구걸하러 다니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딱 이때예요. 다 나가고 이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소수의 임정 고수파. 그게 이제 김구, 이동영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조안 가지고 또 폄하하는 소재로 삼지 이제 그 골방 같은 데 들어가고 있었던 게 무슨 정부냐. 그런 소리 하면서 나쁜 놈들 하여튼. 그러니까요. 그래서 20년대 중반부터 너무 힘들었으나 이제 3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어떤 활약 같은 것들 통해서 화려하게 이제 또 부활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 얘기 많이 하는 거 좋아하지는 않는데 신규식 선생하고 이제 안창호 선생 두 명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규식 선생을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김규식 선생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아. 나도 책을 읽다 헷갈렸다니까. 예, 이거 예. 오타다 그랬지 나는. 예. 맞아요. 아, 오탄 아니죠. 이 신규희 선생은 임시정부를 초기에 세운 역할을 하신. 예,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나중에 지킨 역할이라면 예. 이분은 신해혁명에 참여했고 순원이나 중국의 혁명 세력과 되게 친했던 예. 그쪽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다. 아,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신규식이나 김구는 이승만을 굉장히 신뢰했어요. 예, 그래서 어찌됐건 대통령 이승만이니까 이승만 중심으로 가자. 근데 이제 이승만이 하와이를 간 거예요. 누군가 임시정부를 지켜야 돼요. 그때 되게 몸이 안 좋았는데 국무총리 대리, 법무총장, 외무총장을 다 맡으면서 국제회의에 사람들 보내고 그때 이제 그 순원이 이제 꽝둥에서 제기할 텐데 예. 꽝둥 정부와 관계를 통하면서 자금 얻어오려고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하세요. 신규식 네. 선생. 그러다가 분열이 너무 심해지는 상태에서 몸이 되게 이제 나빠지는 상태에서 자기가 정말 혼을 다해서 노력한 이 임시정부가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곡기를 끊고 결국 이제 거의 죽을 병을 걸리신 상태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뭐 마지막 순간에 뭐 정부 운운하다 돌아가셨다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임시정부를 지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법통을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저렇게 한 분이 그 노구를 이끌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정말 저걸 이끌어가고 있을 때 하와이로 도망가가지고 또 슈크해가지고 스테이크 먹은 놈이 있었다는 걸. 왜냐면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게 유인석 이런 좀 올드한 분들이 계시거나 있을 때 이분 좀 나이 있으신 젊은, 분이거든요. 예. 이분이 바람막이게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애들과 함께 우리 공화제 해야 된다. 당신 나랑 나이 몇 살 예. 차이 나냐. 나는 뭐 조선왕제 안 살아봤냐.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버팀목이 되고 우리가 빠른 시간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다 일일이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건 예상이 너무 되거든요. 그런 게. 그렇죠. 예. 이제 마지막 안창호 선생입니다. 안창호 선생은 이분들이 진짜 그 돌아가셔서 영혼이 돼갖고 이 후손들이 48년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48년 건국조를 얘기한다고 보면 그냥 죽어서도 통탄을 하려고 다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개고생을 하면서 진짜 이건 개고생도 아니야. 이런 진짜 막 심장이 찢어지는 고생을 한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정부인데. 그리고 그거 지키느라고 사실은 자기 자손들은 하나도 안 돌보고 다 그 패가망신한 셈이잖아. 패가망신한 거죠. 그 자손들이 어디 가서 뭐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예. 그 아내들이 감당했을 고생도 생각해보세요. 엄마나. 예. 그 옛날에 말이야. 그럴 때 그냥 친일파들은 그냥 독립군 잡아서 돈 받아. 그렇죠. 땅 갈취해. 예, 예. 그러면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시절에 무슨 뭐 이탈리아 뭐 양탄자를 집에다 깔고 이런 기록이 나오니까 참. 안창호 선생 얘기를 마무리 지을게요. 안창호 선생 이게 그 막 점점 심각해져. 나중에 가면 막 박은식, 김창숙이라든지 뭐 김동삼, 이탁 이런 그러니까 기존에 이승만을 좀 지지하거나 임시정부의 절대 지지를 표명했던 외부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다 비판을 해요. 너무너무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막아내려고 안창호가 국민대표에 했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예. 사실 안창호도 그 임시정부를 떠나요. 근데 이제 임시정부를 떠났다는 게 임시정부를 버렸다는 게 아니라 살려고 미국에 가요. 네. 자금을 다시 모집하고 이승만 탄핵을 준비하고 개헌, 헌법 개정도 준비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특별히 이제 재정을 많이 모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나중에 다시 와서도 또 재정을 또 지원도 해주고 본인은 민족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지만 자기와 다른 좀 라인을 걸었던 김구나 이동영 같은 임정 고수파랑도 친하게 지내고 반대편에서 한인 사회주의자였던 홍남표, 정백 같은 사회주의 진영과도 친하게 지내면서 계속 이렇게 좀 뭐라 하더나 이념이 갈려도 우리가 함께 일본과 싸우자고 하는 아,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안창호.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그걸 진짜 다 참고 견디면서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같이 해보려고. 진정한 대인, 예. 군자의 풍모를 보이는 것 같아. 요 얘기만 하나 더 추가할게요. 장제스의 라이벌이었던 후아민 왕중회, 그러니까 그 당시 국민당 정부의 실력자들, 예. 이때는 이제 중국이 이제 국민당 정부로 통일돼 있을 때거든요. 예. 이 사람들도 설득해서 중한 대일 전선 통일 동맹 결성을 추진하고. 진짜 대동사상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근데 본인의 무슨 방향성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 이거 보면 철학적 기반이 있어요. 네. 대공주의라고 자기 사상도 있고, 근데 자기가 다른 사람도 품고,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협동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 사람들이 저렇게 손을 잡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쟤들도 다 그렇죠. 힘든 상황에서 캐파를 이유가 본 거지, 있는 거예요. 견적 다 딱 내갖고. 보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진심 있고, 예. 그러니까 그게 잡은 거지.
정말 저런 분이 위인인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야권 단일화 할까 그냥? 어? 유권자 단일화 운동을 해야지 이제. 네. 어찌됐건 그러니까 저는 안창호 선생의 상상력이 그러니까 안창호라는 상상력이 참 귀중한 게 예. 자기의 주관이 분명히 있지만 또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연대하고 연합하고 자존심을 구기고 또 사실 뭐 중국의 국민당 정부 지도자 만나는 건 완전 힘든 일인데 그걸 막 가서 디벼서 이야기를 끌어내고 진짜 안창호의 상상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맞아요. 그리고 이게 고대 그 중국 철학의 핵심이 대동사상이거든요. 이 양반이 대동사상의 철학을 깊게 이해하고 그걸 몸소 실천한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러한 정치 철학가가 난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예. 정말 이 보면 볼수록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네, 네. 저도 영광스러웠습니다. 예. 안창호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했던 역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했던 역할을 끝으로 진짜 역사 가짜 역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